고성이가 던진 단 한마디, 지은호의 친부 비밀. 30년 전 고시원 밥 한 끼에서 시작된 그 피의 저주는 재벌의 심장과 이상철의 영혼을 동시에 찢어발기며 가장 잔혹한 파국에 막을 올렸다. 고성이의 비열한 모성 후계자 제조를 위한 비밀 검진. 고성이가 박진석과 이상철 두 남자에게 던진 지은호의 친부가 누구인지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답니다. 라는 말은 돈과 권력으로 움직이던 재벌가의 심장부에 가장 잔인한 폭탄을 터뜨렸던 거예요. 그 말은 박진석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정직하게 33년을 버텨온 이상철의 영혼까지 파고드는 30년 전 가난의 저주였었더라고요. 고성이는 자신의 화려하고 우아한 외모 뒤에 가난을 혐오하는 악마적인 도끼를 숨긴 채 두 남자의 운명을 가지고 잔인한 도박을 시작했던 거였죠. 사무실을 빠져나온 후 고성이는 곧바로 자신의 친딸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걱정스러운 어머니의 목소리였답니다. 은호야, 내가 입양됐다고는 해도 친엄마인 나를 닮아 어딘가 아픈 곳이 있을까봐 밤잠을 설치는구나. 최고급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보자. 내가 건강해야 나도 마음이 놓이지 않겠니? 지은호는 이 지역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이미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있었지만 친모가 처음으로 내민 진심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외면하기는 힘들었어요. 그녀는 결국 고성이가 예약해둔 최고급 VIP 검진센터로 홀로 끌려갔었죠. 고성이는 검진 내내 지은호의 옆을 지키며 세상 다정한 모성애를 연기했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검진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녀는 주치의를 은밀히 만나 섬뜩한 지시를 내렸답니다. 주치의님, 지은호의 몸에 숨겨진 유전적인 질병은 없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의 튼튼한 후계자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몸인지 가입 능력까지 철저하게 확인해 주세요. 고성이는 지은호의 친부가 박진석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 아이를 이용해 박진석의 모든 재산과 권력을 안전하게 손에 넣으려는 광기 어린 막장의 계략을 실행 중이었던 거예요. 그녀에게 지은호는 피를 나눈 딸이 아니라 자신의 왕좌를 굳힐 튼튼한 발판이자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을 증명할 도구에 불과했던 거였죠. 지은호의 건강 상태와 미래의 출산 능력까지 확인하려는 고성이의 악마적인 욕망은 지은호의 영혼을 짓밟는 또 다른 폭력이었습니다. 이상철의 과거 폭발 30년 전 친구의 저주와 박진석의 조롱. 한편 이상철은 고성이의 친부 비밀 발언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이었어요. 그는 33년간 성실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30년 전의 가난 때문에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었거든요. 내가 그때 가난하지 않았다면 고성이를 붙잡았을까? 그럼 지은호가 내 딸일 수도 있었겠지.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마처세대의 비애와 자식을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지은호는 양어머니 정순이에게서 어렵게 찾아낸 돌아가신 친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들고 이상철을 찾아갔어요. 그녀는 사진을 건네며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요구했죠. 아저씨, 제가 혹시 박진석 회장님의 딸이 아니라면 아저씨의 아들 이지혁 선배와 제가 이복 남매일 수도 있다는 공포가 들어요. 저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이상철은 사진을 받아든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답니다. 그 사진 속 젊은 남자는 자신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신과 쌍둥이처럼 닮은 얼굴이었죠. 그는 30년 전 고시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유일한 친구이자 고성이를 자신에게 소개해준 바로 그 남자였었거든요. 그 친구는 결혼 직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었는데 이상철은 그때 자신이 친구를 제대로 돕지 못하고 외면했다는 죄책감에 평생 시달려왔었죠. 이상철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요. 고성이가 말했던 비밀의 진실은 지은호의 친아버지가 박진석이나 이상철이 아닌 이상철의 가장 가까웠던 죽은 친구였다는 더욱 충격적이고 기구한 운명의 고리였던 거예요. 이 기구한 사실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궁지에 몰린 박진석은 아들 박성재의 도움을 거부하고 가장 치졸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이상철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박진석은 사람을 시켜 이상철의 행적을 추적했고 이상철이 정년퇴직 후 문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따려 고군분투하며 초라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박진석은 이상철이 일하는 공사장 앞을 찾아가 거액이 든 돈 봉투를 던지며 인간적인 굴욕감을 주었죠. 그는 비웃음을 담아 말했어요. 이 돈이면 당신의 평생 소원인 가장으로서의 체면을 세울 수 있을 거요. 이 돈을 받고 고성희와 지은호에 대한 모든 기억을 봉인하세요. 당신의 가난이 낳은 결과물은 당신 스스로 책임지시오. 이상철은 자신의 가장 아픈 치부였던 가난을 박진석에게 조롱당하자 분노가 폭발했어요. 평생을 성실함으로 버텨온 그의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힌 순간이었죠. 그는 돈 봉투를 박진석의 얼굴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내 아들 이지혁이 당신의 딸과 파혼한 건 당신들의 더러운 돈 때문이었소. 나는 돈을 버렸지만 당신은 돈 때문에 가족과 영혼 모두를 잃게 될 거예요. 이 사건은 이지혁의 결혼 파혼과 아버지 이상철의 30년 전 과거가 돈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끔찍하게 엮여 있음을 시사하는 가장 강렬한 막장 클라이맥스였답니다. 박성재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아버지의 비겁함에 치를 떨었고 이지혁은 아버지의 비애를 보며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더욱 불태웠습니다. 이지혁은 아버지 이상철에게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존경심과 함께 미안함을 느꼈어요. 이지혁의 폭발하는 질투 우정에 금이 가다. 이 모든 갈등 속에서 이지혁은 가장 이성적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박성재가 지은호와 동업을 위한 대화를 나누는 척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녀에게 사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지은호의 라인을 운운하는 모습에 극도의 질투심을 느꼈죠.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내가 왜 너한테 모든 걸 다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 은호 후배와 나와의 라인도 있는 거야 라고 선을 넘는 분노를 터뜨리며 10년 지기 우정에 금이 가게 만들었어요. 이지혁은 자신이 희생으로 지켜낸 지은호를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숨막히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였죠. 비혼주의라는 껍질을 벗고 겨우 용기를 내어 지은호를 향하고 있는데 박성재가 마치 기회라도 잡은 듯 그녀에게 다가서는 모습은 이지혁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박성재 역시 이지혁의 격앙된 반응에 상처를 받았지만 지은호를 향한 자신의 진심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너에게도 진심이 있듯이 나에게도 진심이 있어. 하지만 난 너처럼 도망치지 않아라는 그의 조용한 대답은 이지혁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두 남자의 우정은 지은호라는 이름 앞에서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었죠. 이 싸움은 단순한 삼각관계가 아니라 진실을 향한 동지로서의 신뢰까지 위협하는 파국이었습니다. 이지환과 이수빈의 치밀한 계산 욕망의 도구. 한편 이지혁의 남동생 이지환과 여동생 이수빈은 이런 복잡한 가족사를 각자의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인 이지환은 지은호와 이지혁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금수저 친구 박성재와 그의 이복 여동생 박영래를 엮으려는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불안해했죠. 이지환은 박영래에게 진심으로 끌리고 있었지만 자신의 가난한 배경 때문에 이 관계를 사업처럼 포장하려 했었습니다. 이제 그는 가족을 지키는 일과 박영래를 향한 자신의 마음 사이에서 복잡하게 저울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패션 크리에이터 이수빈은 언니 지은호가 재벌가와 얽힌다는 사실에 돈 많고 성격 좋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고성희와 박진석 그리고 오빠들의 관계를 은밀히 관찰하며 정보 수집에 나섰답니다. 그녀는 고성희에게 연락해 재단에서 저를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저도 언니처럼 유명해지고 싶어요라며 접근했고 고성희는 이수빈의 계산적인 욕망을 이용해 지은호와 이지혁을 흔들려는 새로운 계략을 세웠어요. 이수빈은 겉으로는 이지혁에게 한심하게 굴었지만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을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 했었던 거예요. 고성희는 이수빈을 이용해 지은호의 VIP 검진 정보를 은밀히 흘렸습니다. 내 언니 지은호가 혹시 이지혁과 이복 남매일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단다. 너희 집안에 이런 병력 유전 질환이 있다면 너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니? 이수빈은 이 충격적인 정보를 듣고 경악했습니다. 그녀의 목표였던 돈 많고 성격 좋은 남자와 결혼이라는 꿈이 지은호와 이지혁의 출생의 비밀 때문에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죠. 이로 인해 이수빈은 처음으로 지은호에게 질투가 아닌 연민과 동질감을 느끼며 고성희의 손을 잡을지 가족의 편에 설지 심각한 기로에 놓였습니다. 김다정의 희생과 지은호의 최종 결단.
이 지역의 어머니 김다정은 남편 이상철의 30년 전 과거와 아들 이지혁의 파혼으로 인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었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비상금까지 꺼내들고 지은호의 양어머니 정순이를 찾아갔어요. 김다정은 정순이에게 딸을 지키려는 엄마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겠냐며 지은호의 등록금과 동생 지강호의 빚을 갚으라며 돈 봉투를 건넸었죠. 정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거절했지만 김다정은 단호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모성애를 보여주는 당신을 우리 가족은 존경합니다. 지은호는 우리 아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아이예요. 정순이 씨, 부디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이는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모성애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지은호에게는 큰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왔답니다. 지은호는 이지역 가족들의 순수한 사랑과 이상철이 자신을 위해 박진석에게 맞서는 모습을 보며 결국 고성희의 악마적인 유혹을 거절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정순이에게 엄마 이제 저를 위해 살지 마세요. 저를 낳은 사람은 고성희이지만 저를 살린 사람은 엄마예요라고 말하며 눈물로 진정한 모녀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의 친부가 누구인지 마지막 진실을 밝혀내고 이 모든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기로 했답니다. 그녀는 고성희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성희 이사장님, 저는 당신의 딸이 아니라 정순이 씨의 딸입니다. 제가 친부의 비밀을 직접 밝혀낼게요. 당신이 가진 욕망의 끈을 이제 제가 끊어내겠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한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리석구나 지은호. 내가 그 진실을 밝히는 순간 가장 무너질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이지혁과 그의 아버지 이상철일 텐데. 고성희의 마지막 경고는 지은호와 이지혁의 관계에 다시 한번 거대한 먹구름을 드리웠습니다. 과연 고성희가 쥐고 있는 친부의 비밀은 30년 전의 가난한 친구였다는 사실을 넘어 이상철에게 치명적인 또 다른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피와 욕망으로 얽힌 두 가문의 운명이 이제 지은호의 최종 결단을 중심으로 더욱 잔혹하고 파국적인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 같네요. 구독, 좋아요도 필요합니다. 다음 편에 또 옵니다.